파월 의회 발언 주목, 연준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증시 전망. 네, 이런 주제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최근 이제 미 의회에 제출한 지난주였죠.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이 안정화되고 또 금융 조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의 영향이 경제 전망에 새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FOMC 회의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약하게 좀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조금 더 우려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높이면서 좀 세계적으로 조금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1일에서 12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11일에서 12일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의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할 텐데요. 세계 경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망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우리 준 차장님 이 자리에서는 네. 이제 좀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요? 일단 미리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 나왔듯이 일단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일단 우려와 함께 이제 미국에서 일단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말이 대략적으로나마 이렇게 윤곽이 그려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바로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어떤 액션을 보여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네. 지금 지난주 일단 고용 지표가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실업률도 소폭 0.1%포인트 이제 상승했다고 0.5에서 하는데 네, 그게 3.5에서 3.6으로. 그게 실업률이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백수가 이제 그냥 백수를 즐기는 백수가 있고 네. 약간 이렇게 등 떠밀려서 이제 좀 백수인데도 일자리를 찾으려는 네, 백수도 네. 있고 그런데 그걸 보시면 이제 백수였던 이제 경제 활동 인구죠. 네, 네, 그 네. 인구 활동이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려나 그러면서 일 좀 찾아볼까 이런 게 이제 포함되면서 이제 분모가 네, 네. 커지면서 그게 소폭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는 지표인데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경제 지표 이렇게 특히 이제 고용 쪽 지표가 지금 이렇게 리포트 같은 거를 계속 찾아보면은 일단은 지금 IT 기업들의 이 계속되는 이제 상승세를 비롯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더 상승할 거라는 이제 고용 지표 쪽으로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금리 인하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제가 위태로울지 모르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나올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연내 지금 2회까지 예상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2회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1회를 하는데 1회도 이렇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대선 근처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일단 추이는 봐야 됐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또 확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제가 조금 좋은 뉴스를 보자면 이게 확진자 수가 하루에 이제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3,000대를 네네네 3,000대를 계속 찍다가 그 지난주에 2,800대 후반인가 그렇게 한번 낮춰졌더라고 2,000대로. 네, 네. 그랬다가 이제 주말 거치면서 또 3,000대 초반대로 살짝 증가하긴 했는데 그래도 3,000 이제 한 600만 요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 이게 피크를 찍고 서서히 이제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이제 태국 쪽에선가 이렇게 HIV 그쪽 치료제랑 인플루엔자 또 치료제나 이렇게 섞어서 했더니 양성이었던 환자가 음성이 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 그 네. 뉴스는 한번 잠깐 나오고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예. 그렇긴 한데 일단 여기저기서 지금 약간 효능이 있다고 하는 치료제들에 발견됐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그래도 피크는 찍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씩 완화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그렇게 급진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코로나 사태에 약간 경제가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입을 수 있겠지만 미국 네. 경제는 견고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또 자화자찬의 얘기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특별히 눈여겨볼 의견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지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의회 증언을 앞둔 상황인데 여기서는 사실 뭐 금리와 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뭐 언급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북두칠성 트레이더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준의 금리 결정, 뭐 통화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같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미국 경기도 어쨌든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준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 FOMC 회의가 연내 2회까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기준이 좀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가 다시 1.5회 수준으로 안정을 찾았다는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준 차장님은 그렇게 당장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우리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금리 결정이나 뭐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저는 금리 인하는 네.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역시나 네, 좀 동감을 네. 합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이미 차트 속에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뭐 11일에 연준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또 연설하고 그리고 12월 다음 날 바로 상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 단기적인 자금에 대해서 얼마큼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현재 경기 부양책으로 끌어올릴지 말지가 관건인데 저번 1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발언했을 때 증시가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심해지면 한다고 하지만 인하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말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침 또 지금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또 지표들도 많고 이벤트들도 많습니다. 13일에는 또 이제 연준 의사로 지명자 두 명이 지명자가 있는데 상원 인사청문회를 13일 날 합니다.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하라 강조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명자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받는 거예요. 이사가 될지 말지 인사청문회를 받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인사청문회 하면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일과 12일에 하원과 상원에서 파월 의장이 말을 하는 것은 제 예상에는 인하에 관련된 확정적인 얘기는 좀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업이 좀 업무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재개가 됐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확산이 더 빨리 될 수가 있겠죠. 네. 확산이 지금 엄청 많고 아까 전에도 이제 얘기 들었지만은 사망자가 900명이 넘는 시점에서 확진자가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반면으로는 주요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생산 활동을 정상화했을지도 좀 화제 이슈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건에서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그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중국도 저는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증시는 저는 매번 어떻게 보면은 상승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저점에서 심리적인 저항대 9천선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부터 나올 때 항상 9천선을 강조했는데 9천선에서 역시나 지지받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들로 무너지면은 아랫자리에서 또 매수 자리가 또 나오면은 저는 또 투자자 관점에서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